최할아버지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고 자식을 키워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을 보며 최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식탁, 함께 손을 잡고 걷던 마당, 그리고 아내가 늘 앉아있던 소파, 모든 것이 아내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최할아버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지내시면 어떠세요? 최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희도 생활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희 집에 가서 지내겠니? 아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보는 게 더 마음 아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저희도 더 기쁠 거예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최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럼 잠시만 너희 집에 가서 지내보마. 그렇게 최할아버지는 아들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손자들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수수한 웃음소리에 최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를 하며 최할아버지는 잠시나마 아내의 빈자리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이다. 할머니랑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숙제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최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아버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굳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최할아버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안일을 돕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무시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할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손자들이 학교에서 뭐 배웠니? 며느리는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챙길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최할아버지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점점 더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도우며 손자들을 돌보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가족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최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말을 아끼며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면 며느리는 눈치를 주며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할아버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외식하러 갈 거야. 준비됐지? 손자들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최할아버지는 외식을 간다는 말에 잠시 기대를 품었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할아버지 쪽을 쳐다보았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피곤하실 테니 집에서 쉬게 해드리자 우리끼리 다녀오자. 아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가족들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서는 동안 최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최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은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아침 최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받아주겠니? 그러나 며느리는 선물을 받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최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폐지를 줍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늦은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폐지를 팔아서 작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최할아버지가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할아버지가 늦게 집에 돌아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아버님을 불편하게 대하는 거야?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나도 지쳤다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좀 더 배려할 수는 없니? 아들은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배려는 내가 다 감수하라는 거잖아. 이제는 정말 힘들어.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을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이제 이 집을 떠나려 한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불편하신가요? 최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구나. 너희도 편할 테고. 아들은 할아버지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의 집에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졌다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했던 앨범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도 더 자주 교류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손자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때로는 전화를 통해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제 최할아버지는 투명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고 자식을 키워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을 보며 최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식탁, 함께 손을 잡고 걷던 마당, 그리고 아내가 늘 앉아있던 소파, 모든 것이 아내의 부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최할아버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지내시면 어떠세요? 최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희도 생활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너희 집에 가서 지내겠니? 아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는 게 더 마음 아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저희도 더 기쁠 거예요.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최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럼 잠시만 너희 집에 가서 지내보마. 그렇게 최할아버지는 아들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손자들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수수한 웃음소리에 최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자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할아버지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놀이를 하며 최할아버지는 잠시나마 아내의 빈자리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이다. 할머니랑 함께 여행을 갔을 때 말이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숙제할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최할아버지는 당황하며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아버지,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굳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최할아버지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집안일을 돕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무시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할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손자들이 학교에서 뭐 배웠니? 며느리는 답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알아서 챙길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최할아버지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안타까워했지만 며느리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점점 더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도우며 손자들을 돌보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가족들 사이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최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말을 아끼며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면 며느리는 눈치를 주며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할아버지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외식하러 갈 거야. 준비됐지? 손자들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최할아버지는 외식을 간다는 말에 잠시 기대를 품었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할아버지 쪽을 쳐다보았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은 피곤하실 테니 집에서 쉬게 해드리자. 우리끼리 다녀오자. 아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가족들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서는 동안 최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깊은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최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은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아침 최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생일 축하한다. 이거 받아주겠니? 그러나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최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선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집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게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폐지를 줍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늦은 밤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폐지를 팔아서 작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더욱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최할아버지가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할아버지가 늦게 집에 돌아오자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아버님을 불편하게 대하는 거야?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나도 지쳤다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야. 좀 더 배려할 수는 없니? 아들은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배려는 내가 다 감수하라는 거잖아. 이제는 정말 힘들어.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을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자신의 존재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 이제 이 집을 떠나려 한다.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불편하신가요? 최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구나. 너희도 편할 테고. 아들은 할아버지의 결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의 집에서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졌다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했던 앨범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도 더 자주 교류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손자들의 방문을 기다리며 때로는 전화를 통해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제 최할아버지는 투명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고 남은 생을 평화롭게 보내며 행복을 찾았습니다.